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2026학년도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정시 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내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경외시는 매우 정직한 라인입니다. 역전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정직하게 성적 따라가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6학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을 정시 지원자 수와 비교하여 중경외시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이 어디인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응시하기 전에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느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수능을 응시한 이후에는 내가 받은 성적이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적절한 성적이 맞는지, 그리고 적정 대학 중 나에게 더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과목별 반영 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학교별로 주목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입니다. 앞서 중경외시 라인은 매우 정직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대 역시 평가 기준이 매우 무난하고 변경된 사항도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학과가 가나다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반영 비율이 특이하거나 영어를 많이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유불리가 나타나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며 올해도 정직하게 입결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뭔가 많이 바뀐 척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 똑같습니다. 국수탐 반영 비율이 작년보다 5%씩 늘어났지만 영어 15%가 빠지고 이 15%가 그대로 국수탐에 5%씩 나눠서 들어간 거라 사실상 똑같습니다. 영어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감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한 특징이 2등급도 1등급처럼 아예 감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래도 경희대는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입결에 영향을 주거나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열에는 과탐 가산점 4점이 들어가는데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실 분들은 자유전공학부가 가산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도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살짝 바뀐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 계열에도 과탐 가산점이 없다는 특징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외대 이과는 대부분 글로벌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중경외시 라인을 생각하는 분들이 지원을 고려할 가능성은 작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입니다. 시립대만 유일하게 중경외시 라인에서 꼭 알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경, 자연 계열에서 탐구 반영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서성한 라인에서 서강대가 잡고 있는 포지션과 비슷합니다. 상위권 학생 중 탐구만 미끄러진 학생들을 모으겠다는 건데 중경외시에서는 시립대가 그러합니다. 또한 탐구 가산점을 받으려면 두 과목 모두 같은 계열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사문, 지구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두 과목 모두 사탐을 선택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하거나 두 과목 모두 과탐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에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탐런을 하지 않고 과탐에 눌러앉았다가 탐구를 망친 학생이 자연계열에 지원하면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쉽게 가지 않는 가산점도 받고 반영 비율도 적기 때문에 중경외시 라인 중에서는 탐구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역시 입결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없고, 알아야 할 특징은 대부분의 인원을 나군 계열 모집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화여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인 접근도 좋지만 합격 이후 진로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탐구 반영 비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립대와 자연계열 탐구 반영 비율이 비슷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립대는 영어 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국수탐 90점 만점에 탐구가 20점인 것이고, 이화여대는 영어가 20점이기 때문에 국수탐 80점 만점에 탐구가 인문 20점, 자연 25점인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명목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을 저희가 철저하게 구분하여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정시로 중경외시에 지원하기 알맞은 성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중경외시는 역전 없이 정직하게 입결이 형성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정직한 정도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평균 100분이 90이 적정 성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평균 100분위와 누적 100분위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전교
20등을 한 학생이라 해도 과목별 평균 등수가 정확히 20등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목별 평균 등수가 정확히 20등이면 전교 20등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전교 10등대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같은 원리로 내가 평균 백분이 90이라고 하면 상위 10%보다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정 성적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내 평균 백분위 성적이 마지노선 백분위 안쪽으로 들어오면 적정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중경외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위 9.8% 안에 들어야 하고 안정적이려면 8% 초반대가 나와야 하지만 평균 백분위가 90이라면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는 딱 상위 1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앙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스카이 중 서울대, 중경외시 중 중앙대, 건동홍 중 건국대는 각 라인에서 독보적인 입결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중앙대를 가려면 서성안도 아슬아슬할 정도의 성적은 최소한 나와줘야 합니다. 즉 평균 백분위 92 정도는 받아서 상위 7% 안에 들어야 적정 지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말씀드렸듯 이는 아주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무슨 과목을 잘 보고 무슨 과목을 못 봤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 학과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선택한 과목이 과탐인지 사탐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백분위 80점대 후반으로 중경외시에 소신 지원하여 합격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소신 지원의 경우 내 점수가 꼬리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정도로 역전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정직한 라인인 중경외시라 해도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단순 평균 백분위보다는 진학사에서 제공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시고 우선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왜 중경외시가 역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라인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외시의 바로 윗 라인인 스카이, 서성안은 구조적인 눈치 싸움 문제가 있습니다. 특이 케이스인 고려대 학부대학 등을 제외하고 연고대는 전부 가군에 몰려있기에 연고대 지원 기회는 딱 한 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고대는 딱 한 장만 쓸 수 있으니까 자연히 눈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성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성안은 주로 나군에 있고 가군에도 일부 학과가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주로 가군에 연고대를 쓰니까 가군에 있는 서성안을 지원하면 빈틈을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연고대를 쓰는 고득점자들이 서성안 안정을 잡을 때는 나군에서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눈치 싸움을 할 만한 요소가 많죠. 그러나 중경외시는 다릅니다. 중앙대, 한국외대는 가나다군 전부에 고르게 퍼져 있고 경희대도 가나군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시립대와 이화여대는 주로 나군에 있지만 가군에도 일부 학과가 있습니다. 중경외시를 쓰는 학생들이 상향으로 도전할 만한 서성안도 한 군에 몰려있지 않고 여러 군에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 평가 기준상 특이사항도 없죠. 한양대, 연세대, 내신 반영, 고려대, 사탐 허용 등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많았던 스카이, 서성안과 대비됩니다. 그러니 매번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학사 예상 적중률도 중경외시, 건동홍 라인이 전국 모든 대학을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중경외시 라인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 전략으로 역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일정 수준의 성적만 받으면 거의 합격이 보장되니까 꼭 목표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정시로 중경외시에 도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